수도권에서 경북 경남을 지나 조선 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여 지역 산업 회복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KTX 사업이 진주의 결정적인 발전 요인으로 성숙이 될 수 있게끔 50년은 최적이 내려가는 결합입니다. 창원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부 내륙철도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부 경남 주민들이 전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창원시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저희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두고요. 경남 서부권이랑 이제 진주 주변 지자체에서는 뭐 벌집을 쓰셨다,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선을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창원시가? 국토교통부에서는 시군 의견을 종합해서 올 11월에 이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인데요. 예. 이 남북 내륙 철도는 거제 김천을 연결하는 이제 철도인데 여기에 이제 거제 통영 고성 진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를 제외하고 창원시에서 함안 군복 노선을 변경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이제 제출하면서 이 갈등이 촉발하게 되었는데요. 진주시 입장에서는 저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한 사천, 하동, 산천, 거창, 합천 이런 지역에서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자원을 좀 호율적으로 네. 하면서 이 경남 전역을 고속철도의 수혜 지역으로 좀 하자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주시 입장에서는 뭐 남북 내륙철도에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창원시가 노선 변경을 주장하니까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경남도에다가 김경수 지사에게 원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갈등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작할 때 낙후된 서부 경남을 발전시키자. 이거 BC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도 0.72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편익 대비 부족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를 한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창원이 함안 군북에 이제 역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 서부 경남 철도가 아니고 이제 중부 경남 내륙 철도가 돼버린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진주로서는 혁신도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산청은 항로화 산업, 그다음에 사천에는 우주 산업, 그다음에 고성, 통영, 거제는 관광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이 관광 산업이고 하동남에는 지리산권 관광을 해야 되겠다는 이 그랜드 비전이 이제 흐트러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주시로서는 공을 들였는데 완전히 화낼 말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진주에 있는 박태출 의원, 김재경 의원은 보도자를 뿌렸습니다. 예, 뿌렸고요. 지방의회, 시의회는 물론이고 도의회도 반발하는 상황이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다 이게 지금 그쵸. 경남의 미래에 걸린 게 아니고 동남권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는 이게 1966년도에 김삼선이라고 뭐 사람 이름 아닙니다. 김천 삼천포의 그 철도 노선인데 네. 이게 6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참가한 상태에서 기공식을 진주에서 했어요, 여기서요. 근데 이게 1년 만에 폐기가 됐거든요. 이거 기공식 한 이유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 2명이 나서서 했던 일입니다,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타당성이 없어서 김삼선이 사실은 이제 폐기가 됐는데 이게 55년 만에 부활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주로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1월 달에 국가균형 프로젝트에 반영이 되면서 실현 가능성으로 급무사를 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시체 말로 이제 창원시가 이제 쇠를 대게 이제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2019년 5월 달에 거금 3억 5천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 의뢰를 해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 용역 일이 뭐냐면은 창원시 철도망 구축 및 연계교통개혁의 수립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고요. 중간 보고서를 받은 상태에서 국토부에다가 진주 경유안에 노선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상태죠, 현재요. 일이 벌어지자 이제 창원시에서는 뭔가 이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시기를 봤는데 2월 4일 날 이제 노선 변경해야 한다고 정책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모든 일은 이제 그 발단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진주와 서부권 하다못해 지금 고성통영 거제시까지도 이제 반발하게 됐는데 진주와 서부권은 완전히 열받은 상태에 있었지만 화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죠. 근데 고성통영 거제시까지 또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화를 냈냐? 혹시나 옛날 김삼촌처럼 없어질까봐 이제 거기는 화를 낸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약간 이성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 나가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월 5일날 이제 진주시에서 이 브리핑을 하죠. 반박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남북 내륙철도 사업 자체가 민주당 시장이 있는 그 당에서 대통령과 김경 도지사가 공약한 사업이고 낙후된 서부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사업이고 이게 그래서 예타가 면제된 거 아니냐. 그 노선이 확정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왜 자다 봉창 떠들이냐 이제 창원 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창원 씨는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침착하게 지금 노선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네. 국토부는 11월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으니 말할 자격이 있고 국토부가 우리 보고 의견을 내라 해서 우리가 의견을 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합리적 노선 계획을 세우는 단계니까 우리가 검증을 해서 토론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했는데 말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죠. 진주시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뭐 객관적 근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완전히 갈등이 증폭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창원시의 논리가 그 억지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의 합리적인 면도 보이고 있는데 그 서부 경남 KTX가 함안 군부역을 경유를 하게 되면 일단 이제 근접해 있는 함안 어령 주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창원, 김해, 동부권에 있는 그 경남 주민들도 혜택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 다 합하면 17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70만 명이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예. 나름의 그 합리적인 면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함안 군부역을 경유를 하게 되면 거제 김천강 거리도 한 10km 정도 줄어든다고 하고 이동 거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이동 시간과 예산도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시에 의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 거리가 한 5분 정도 줄어들고 그다음 서울에서 마산까지는 20분 정도 이렇게 이제 단축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예산은 한 2천억 원 정도가 이렇게 이제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창원시 입장은 이 2천억 원을 가지고 서부 경남과 전라간 그다음 마산과 그 부산 간의 철도 인프라를 더욱더 확대하는 게 오히려 그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을 교류를 더욱더 확대시키고 상생과 발전의 길로 나가는 그런 하나의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더욱더 좋은 쪽으로 쓰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경남 서부권이 이렇게 화가 나셨다는 이유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창원시안이 말도 안 되면 뭐 대꾸도 안 하겠지만 이게 그럴싸하고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니까 지금 약간 불안하시기도 하고 더 화가 나시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창원시가 이런 이게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넣은 것에 대해서 진주시가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에요. 경상남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도 알고 있었고 이게 남부 내륙철도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 발표 일시가 올해 년도 11월 달인데요. 창원시 교통 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 결과가 똑같이 11월 달입니다.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창원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토부에다 6번이나 얘기했다. 이 얘기를. 그리고 6번에 얘기할 때 다른 지자체도 있었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진주시가 그 이제 와서 무슨 자다봉창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진주시가 지금 상황에서는 창원시가 주장하고 있는 이 건의안 있잖아요. 3가지 있지 않습니까? 창원 방향으로 직결선을 했으면 좋겠다. 예. 진주로 가지 말고 네. 함안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은행에서를 창원 쪽으로 50%를 늘려달라는 거 하고 시 종착역을 창원 중앙역을 해달라는 건데 여기 또 단서 붙더라고. 마산역도 경유해주라 이렇게 해서 아주 크게 스케일 있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진주시가 이거를 반박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창원시는 거의 1년 가까이 준비해왔는데 진주시는 뭐냐면
이도 대통령 공장인데 왜 이게 안 지켜? 이거밖에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 열받아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좀 창원시는 이미 용역의 중간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B 플랜, C 플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진주시가 상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안을 만들면은 예. 창원시도 사실 뭐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뭐 예타도 면제되고 뭐 국비로 진행되고 이런 이유는 명분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 서부 지역을 좀 균형을 맞추겠다 경남 내에서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창원시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분은 이제 경남 서부 지역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명분은 있는데 네. 앞서 계속 노린 것처럼 실리 면에서 너무나도 뒤처지니까 예. 이런 이제 그 논리가 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도공사가 말을 못했을 뿐이지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서부경남 KTX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시큰둥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철도공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 공기업이 대부분 다 그러는데 누적 적자가 너무 심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 적자는 이제 본인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뭐 적자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 이제 철도라는 자체가 공공재에 가깝다 보니까 그 경제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억지 운행을 하는 그런 노선이 꽤 많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인천공항 KTX 노선도 이것 때문에 이제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쭉 볼 때 이제 서부경남 KTX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를 보면 진주를 경유할 경우 이제 사업 타당성이 조금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용 대비 편익 비용을 이제 보는데 이게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기존 노선 같은 경우는 0.72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비용 대비 편익이 1을 넘지 못하더라도 그 AHP 즉 종합평가에서 이제 0.5가 넘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종합평가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뭐 정책, 그러니까 정량, 정성평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0.5가 넘어야 되는데 0.429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서부 경남 쪽에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에는 누적 적자가 이제 불보듯 뻔한 거고 뭐 지금 이제 보면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 또 특히 이것 때문에 이제 농어촌 소멸 위기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인구가 이제 증가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시는 어렵게 예타 면제를 받았는데 이렇게 받은 만큼 이제 좀 뭔가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는 게 상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고 이 논리에 이제 진주시가 계속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금방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철도는 공공재입니다. 명확하게 이제 공공재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공공재라는 거는 설사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편익이 높으면은 그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건데 꼭 때로는 또 강행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2019년 12월 달에 고시된 국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개발 계획이나 모든 계획의 근간이 되는 계획인데요. 2019년 12월 달에 이게 고시가 됐어요. 대통령 사인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남부 내륙 철도는 진주 경유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물론 변경할 수는 있죠. 변경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방향으로 지금 창원시가 안을 던졌기 때문에 더 확실히 열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진주시와 서부권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창원시가 이 변경 계획을 준비할 동안에 뭘 했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70만의 수요를 고객 수요를 뛰어넘는 콘텐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만들고 실제 그런 개발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럼 이 그 논리적 근거는 또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이미 경상남도에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이제 최종 보고서가 발간이 되는데 남부 내륙 고속철도 연계 경남 발전 그린데 비전이 2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그 안에 남부 내륙 철도는 진주를 경유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없죠. 그러면 진주시는 경상남도의 기본 계획에 같이 가야 된다고 손을 잡고 창원시가 양보해서 창원시가 분명히 B 플랜, C 플랜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빨리 넘어가서 이런 갈등의 소지들을 없애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진주시가 좀 더 현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가장 난감한 사람은 김경수 지사인 같는데요. 특히 창원시장 같은 경우는 당적도 같은 그런 입장이고 창원시가 낸 안들이 전혀 근거가 없고 뭐 논리가 없는 것 같으면 또 괜찮은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현실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철도청이나 이쪽에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진주편을 들고 있는 서부 경남 지역의 그제까지도
창원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지사가 진주를 비롯한 서북 경남하고 창원하고 다 불러가지고 예. 한번 이래 합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남북 내륙철도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합의하고 너무 하루 만에 또다시 갈등이 이제 분화가 더 심하게 객심하게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창원시가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진짜 어떤 게 좋은 방안일까 지금 보시는 분들도 좀 이 말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하지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런 마음 드실 것 같은데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노선이 변경될 수 있어요. 창원시 저는 말대로. 뭐 시간이 가면은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해결? 해결이 돼도 굉장히 뜨겁게 논쟁을 하면서 해결이 돼야 네. 해결이 돼야 저는 뭐 네. 이 흔히 말하면 김경수 KTX가 위력을 발휘할 거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창원시가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쭉 봤거든요. 이제 확인도 해봤습니다. 조달청에다 확인도 해봤는데 지금 2019년 11월 달부터 2010년 11월까지가 국토부가 수행 중인 남북 내륙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갔는데요. 네. 이 용역의 사업 시행자가 수행 사업자가 누구냐면은 삼복집단 컨소시엄이라는 데입니다. 여기가 네. 올해 11월까지 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창원시가 용역을 줬는데 창원시의 철도망 구축 그 사업 계획의 용역의 사업 수행자가 누구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주사업자입니다. 유신 엔진이라는 회사가 양쪽 다 지금 계획을 같이 짜고 있어요. 이게요. 용역 기간이 11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남부내륙철도 기본 계획을 유신이 짜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창원시 계획을 같이 짜고 있는 거죠. 이게요. 지금 이 안이 어디서 유신에서 안이 나왔는데 유신 안이 이 안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원시로 봐서는 자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의 남북 내륙철도 연계 경상남도 발전 그랜드 비전이 2월 달에 발표되는데 그 안에 진주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김경수 도지사는 해결 안 하면은 그랜드 비전 발표하면 못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제 그 창원시의 노선 변경이 돼가지고 뭐 서부권 단체장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제 네. 서부권 단체장들의 입장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제로섬 게임 관계로 끌고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진주시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서울 경남 KTX의 그 노선 변경은 시장의 그 정치적 생명과 뭐 거의 뭐 맞바꿀 정도로 굉장히 큰 사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주시가 창원시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그 홍보를 정민들에게 하면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 막말에 가까운 비판은 오히려 양지역 간의 주민들의 그 분열을 더욱더 양산시켜 가지고 사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창원 시민의 목소리는 좀 담겨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은 이게 오히려 진주시가 부추겨 가지고 창원 시민까지 이제 들고 일어나는 순간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 사태가 굉장히 꼬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에 보면은 합천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제 시작점인데요. 여기에도 합천하고 거창하고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뭐냐면 여기는 합천 해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관광지에서 합천 해인사 절 주지 스님이 불교 신문에다가 해인사 IC에다가 그 위치에다 합천 해인사역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불씨가 이제 합천과 거창의 유치 경쟁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합천 해인사는 또 합천 남부 내륙철도 추진위원회에도 가입도 돼 있고 거창 남부 내륙철도 추진위원회 동시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간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입 가경이 된 상태고요. 합천구는 KDI 2017년에 했던 대로 용주면회가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해인사하고 거창구는 아니다. 해인사 거창구는 가장 가깝기 때문에 대구 쪽에도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서 지금 합천과 거창도 크게 지금 다투고 있는 이게 합천과 거창뿐만 아니라 사천 어령에서도 이걸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어필을 이래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 고속 전철이 아니라 완전 완행 고속이 될 그런 우려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가야 되는데 당장에 이 4월이 되면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 후보 모두가 아마 이 노선을 가지고 공작을 하게 이래 될 건데 저는 이제 예비 정치인들에게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진주 혁신 도시를 할 때에 마산도 진주와 대결을 했고 제가 있는 김해 쪽에서도 혁신 도시 초기에 이야기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경남간의 갈등을
좀 옹호하기 위해서 이 동부 쪽에서 양보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주의 안이 명분이 있고 또 창원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여기 함안을 중심은 어령이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거든요. 이런 얘기 된다면은 창원의 안도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싸우지 말고 조금 이래 양보를 하면서 이 국토부의 결정에 좀 따라주는 행태로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명분은 경남 서부권에 있지만 창원시와는 합리적이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면 앞으로 싸움은 더 커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언론에도 뭐 수차례 이제 보도가 좀 된 것 같은데 저도 이 복합 열차 운행을 한번 해보면 예. 이게 진주시도 그렇고 창원시도 그렇고 철도공사도 다소 좀 상생의 방안을 어느 정도 찾는 하나의 접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창원으로는 그 KTX를 타보면 동대구역에서 기차가 이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이제 포항으로 가고 한쪽은 이제 창원으로 가는데 그쵸. 보통 이제 KTX가 16열량쯤 되는데 1호부터 8호 객실까지는 포항으로 가고 나머지 이제 9호부터 16호 객실은 이제 창원으로 오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네, 예, 저도 이제 얼마나 안내 방송 자주 나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함안군북역에서 그 KTX가 분리돼 가지고 한쪽으로는 진주 쪽으로 가고 한쪽으로는 또 이제 마산 창원 쪽으로 오게 된다면 뭐 서부 경남 쪽하고 이 동부 경남이 상생할 수 있는 또 철도공사도 적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뭐 그런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접점을 찾아야 되니까. 저는 창원시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갈등도 줄이면서 이런 현명한 대안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핵심 부분을 남북 내륙철도는 진주시에 화끈하게 밀어주고 국토부나 경상남도로부터 창원시가 죄송합니다. 네. 울산, 부산, 창원으로 이어지는 이 동남권의 경제에서 창원이 중심에 서도록 자기가 입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면은 진해신항, 신공항, 창원 산업선, 부천 마산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창원을 중심으로 지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 동남권 경제 전체의 대륙으로 하는 물류기지의 중심지로서의 창원이 중심지다라고 생각하고 이 남부 내륙에 대해서는 일종의 B플랜, C플랜으로 접근해 나가면 좋겠다. 그게 나는 창원시가 국토부나 경상남도로부터의 자기지를 높이는 중요한 어떤 방향이 아니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경상남도에 있어서 남부 내륙철도 사업은 전례가 없을 만큼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그려온 청사진인데 오점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 저희도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